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지? 소금은 줄여야 되는데 소금을 잘못 알면 인류가 건강에 대단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미네랄이 결핍된 이 세상에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 미네랄입니다. 소금 속에 약도 있지만 독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유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향제를 9번을 구우면 유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미네랄들은 더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마늘을 껍질채로 프라이팬 같은데 굽되 한 30-40분 푹 익힌 뒤에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염에 푹푹 찍어 먹어라. 보름 동안은 하루에 방구를 100회, 200회 굽니다. 오늘은 건강한 짠맛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해오신 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인산가에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김윤세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나는 이것으로 건강한 것 같다 하는 건강 법칙이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함양이라고 하는 곳이 경남 함양 지금 사는 곳이 거기인데 행정구역 서울 행정구역 면적에 약 1.3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해발 1000m 넘는 산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산악지대죠. 환경이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등산.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험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암벽 등반이나 뭐 빙벽 등반이나 암벽도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땐 주로 뭐 인수봉으로 와서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문명의이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인이 노력해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이 몸이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용불용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쓰니까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또 먹는 음식을 요새 이제 생각 없이 주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양을 먹는데 이 음식의 질을 생각하면 그런 미네랄이 결핍되고 영양소가 결핍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군살이나 찌지. 그래서 질이 좋은 음식을 이제 적당량 또 웬만하면 소식을 하는 그런 삶이 이제 건강에 굉장히 이 보탬이 되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소금으로, 그러니까 죽염으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것도 역시 그런 도전 정신이었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도전 정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엄두를 못 낼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가장 사양 산업의 1등입니다. 그 뒤가 이제 신발 산업이고. 그랬는데 소금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신문사의 우리 동료들이 아유, 뭐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하필 세상에서 제일 알려진 사양 산업인 소금 사업을 왜 하냐? 그거 진짜 뭐 망하는 지름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차마 이제 사업한다고 신문 기자가 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은 못 했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산 김일훈 선생의 그 아주 지혜로운 그 의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죽염입니다. 신비의 식품의학 죽염 이래 가지고 그 죽염을 세상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밝히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지? 소금은 줄여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편견을 깨고 그 소금을 잘못 알면 인류가 건강에 대단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못 알고 소금을 줄이고 꺼리고 이것은 내 생명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먹어보고 효과를 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죽염 이제 제조업을 이렇게 죽염을 산업화한 것이죠. 그냥 뭐 예전에도 죽염을 뭐 한두 번 구워서 이렇게 배 아픈 데 쓰고 했는데 저걸 산업화한다는 것은 우선 이 소금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연에서 얻는 우리 식재료라든지 먹을거리 중에서 요것만큼은 꼭 드셔야 됩니다라고 추천해 주실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연 치유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물의 약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곡식, 채소, 과일을 연작을 하다 보니까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고갈돼 가는데 거기서 생산된 곡식, 채소, 과일에 아주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그 하나인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그냥 먹어요. 소위 이렇게 미네랄이 결핍된 이 세상에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해양 미네랄은 소금 속에 약도 있지만 독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유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지만 처리를 하지 않고 먹으면 그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향제를 9번을 구우면 유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유익한 미네랄들은 더 증가하니까 굉장히 좋은 해법입니다. 뭐 신의 한 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그 약이 되고 영양을 제공하는 마늘입니다. 우리 인산 김일원 선생님께서 마늘은 100가지 심장병, 100가지 암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먹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껍질채로 우리나라 토종 마늘, 우리나라 마늘을 껍질채로 후라이팬 같은데 굽되 이 전기불엔 굽지 말라고 했어요. 굽되 아주 뜨거울 때 푹 익혀서 뚜껑을 덮고 한 30-40분 푹 익힌 뒤에 꺼내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염에 푹푹 찍어 먹어라. 그러면 이 마늘 속에는 유황 성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늘 잘못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마늘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부족한 성분이 그 다른 미네랄들이 이 죽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뭐 그냥 이 사람이 먹어보면 금방 합니다. 그거 먹으면 우선 한 며칠 동안 보름 동안은 하루에 방구를 100회 200회 꿉니다. 그래요? 예, 그게 전부 우리 몸에 이 가스로 존재하는 유독성 물질이 기화로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소변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싹 한 바퀴 돌리면서 영양물이 또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유황이라는 게 불의 원료 아닙니까? 성냥불 켤 때 그 유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홍화씨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약으로 써왔는데 그 좋은 약을 절반만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본초강모이나 이런데 홍화라는 게 나오는데 그 꽃만 씁니다. 부인들의 경도불순에 쓰면 피가 잘 통하고 어혈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좋은 약이 홍화인데 붉을 홍자 꽃화자입니다. 그런데 인 선생이 제시한 거는 꽃도 꽃이지만 씨는 생상을 초월하는 좋은 약이다. 이게 뭐에 좋으냐? 뼈가 부러지는데, 부서지는데, 골다공증, 골정증 이런 데 쓰면 그 대단히 빠른 효과가 난다. 대단히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난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먼저 해보고 그 관련 논문이 100편도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훌륭한 정말 이 신약 중의 신약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요새는 많이 확대됐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런 식재료들 예. 또는 그런 약 예, 처방이 가능한 약재들 예. 이런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겁니까? 이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할 때는 네. 이 식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품을 굳이 몇 그램 먹어야 된다.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은 밥을 몇 그램 먹냐, 물을 몇 그램 먹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몇 회 먹냐.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예.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숟갈 놓으면 되는 거고, 물도 마시다가 갈증이 해소됐으면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할 때는 몸에서 그 미네랄이나 그 성분들이 필요해서 땡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물리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양을 제한하거나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많이 설령 비록 약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물질들이 많이 먹을 가능성이 없는 물질들입니다. 맛도 없고 또 먹기도 힘들고 약으로 쓸 때는 효과 날 만큼 먹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장님이 제안해 주신 다른 자연 음식 중에 무하고 다슬기를 제가 들었는데 다슬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슬기는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슬기는 언제 주로 먹냐면 이 간 쓸개 여기에 네.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약인데 아. 그걸 끓여서 예전에는 그 이제 술 많이 먹는 주당들 그 새파란 국물 해장국. 예, 해장국으로 네. 두거든요. 그거 먹으면 정말 빨리 해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독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간담에 좋고 콩팥에도 참 좋은 것이죠. 오리가 또 더없이 좋은데 오리는 약간 냉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이면 오리의 냉기가 사라지고 이 냉한 기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독을 풀어주고 양기도 북돋아주는 해독 보원의 이 명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이 유황 오리 그런 게 참 좋고 그 다음에 또 옷이 있지 않습니까? 참옷. 예, 옷. 네. 이 산에 있는 건 주로 개옷입니다. 근데 마천이나 치악산 그런 데는 참옷이 있거든요. 이 나무에다가 나무 그냥 수분이 있으면 한 10년도 안에 썩지 않습니까? 네. 옷을 발라놓으면 최소 10,000년 이상 썩지 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옷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쓰면 이 산화를 방지하고 환원력이 높으니까 원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옷에 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닭에다 넣고 끓여 먹으면 이 닭이 옷독을 한 뭐 900g 정도까지는 이게 해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옷닭을 만들어 먹죠. 옷이 특히 저 위에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위에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이 있어서 간에 이제 그 해롭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옷독이 간에 이제 그 다른 독을 다 없애기 때문에 이 독과 독이 만나면 서로 깨집니다. 그래서 다른 독을 없애는데 잘못하면 옷독이 이 심장을 범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닭을 같이 끓이면 이게 중화가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약은 그보다 좋은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겁니다. 지혜롭게 잘만 활용하면 그거는 뭐 세상에 더없이 좋은 자연의약품입니다. 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무는 먹고 트림을 하지 않으면 산삼보다 좋다. 그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무 드시고 이렇게 뭐 트림을 한다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무가 함유하고 있는 또 인삼이 함유하고 있는 그것 중에 사람에게 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그 미네랄이 있어요. 그게 유황입니다. 아, 유황이요? 황인데 네. 이제 황 성분이 좀 많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황이 많은 그 뭐 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걸 또 구우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찌면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란을 구우면 소화가 잘 되는데 찌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찐 계란 먹으면 뻑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건 또 소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자연물의 약성은 이 배합을 잘해서 조화와 균형을 가지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삼의 효능 효과를 이 무가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삼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회사에서는 물을 가지고 엿길금으로 해서 엿을 다립니다. 그러면 그게 그 농축된 거기 때문에 폐기관지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 그 전에 무가 농사가 너무 많이 돼서 과잉돼서 그걸 다 갈아엎었어요. 그걸 보더니 야, 저 빨리 갔다가 저것처럼 좋은 약이 없는데 그 엿을 다려봐라. 그래서 거기다 뭐 백계자, 행연 이런 좋은 약재들을 넣고 다지니까 그래서 엿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은 자연의약품입니다. 그 선생님 내신 것 중에 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라는 책이 있던데.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생존을 위협할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의 생사가 달린 것은 내 안의 자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연 치유 능력인데 이 우리 의료가 발달했다고 과학 의료가 발달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전부 깜빡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궁극적으로 병을 고치고 살아나는 건 자연 치유 능력이 살아있으면 사는 것이고 자연 치유 능력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약이고 어떤 치료고 효과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자연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자연 치유 능력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닥쳐온 병마를 물리치고 이 생명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지금 회장님하고 그 건강한 삶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어요. 요 다음 시간에는요, 한동안 풍기 현상까지 이뤘던 소금에 대한 얘기, 워낙에 이 소금의 전문가시니까요, 소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